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론조사 이 공정, 그러니까 이제 데일리한 인터넷 매체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거기는 항상 공정만 의뢰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 대권 주자 지지율, 그리고 당 대표 출마했을 때의 지지율,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락간만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동훈과의 동반 상승 여론조사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자, 윤 대통령도 국민님도 이제는 그야말로, 이 낮은, 지지율에서, 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국면으로 이 추세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지만은 말이죠. 일단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당 대표로다가 연임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당헌 당규 고치려고 하는 것들, 요런 게 이제 전부 이재명의 사당, 그 다음에 이제 방탄, 그 다음에 일극체제의 완성,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지금 전 장관의 남편이 극단적 선택한 거, 이미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 인간이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끊은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유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좀,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러니까 참 마음적으로 참 안 됐다. 이런, 제가 문상을 가서 조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전혀 이 은혜를 몰라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조의한다고 그러니까 또 누가 또 댓글에 또 누가 욕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의 조의가 아니라 한 생명이 잃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는 뭐 처음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생활고가 어느 정도나 될까?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뭐 교육부총리 장관까지 했는데, 생활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할 정도의 생활고? 야, 이게 어느 정도나 되나? 그래서 이 재산 상황을 한번 쭉 봤어요. 왜냐하면 뭐 고위공직자를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재산이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가지고, 뭐 이런저런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 가족 측에서 이 부고를 낸 걸 보면은 이제 심정지, 그러니까 숙환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언론에는 생활고다.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생활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병도 있고, 왜냐면 부고하는데, 어느 이제 상주들이 입장에서 부고에다가 거짓말할 상주가 어디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상황을 보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1억?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보면은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몇 번씩 하고 그랬으니까 뭐 굉장히 조금 여유롭게 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통상적인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 생활고가 엿보여요. 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 이런 데서 지금 네티즌들이 이제 다루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윤의 남편 이런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별거 뭐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여하간 추미애가 옛날 장관할 때 남편은 정읍 자기 고향에 가서 향토 봉사를 하겠다. 왜냐면 변호사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뭐 문 닫고 어디로 갔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남의 가정사인 것 같지만은 가정사이기 전에 추미애는 공인이죠. 프라이빗 라이프는 보호해줘야 되겠지만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는 좀 채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가볍게 타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데일리안 에서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한 내용을 보면은요, 요건 이 여론조사 공정은요, 이 조사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예, 국민님도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요, 시간 관계상 딱 지표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평가가 31.7에서 34.1로 2.4%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은 지난 2월 세 번째 주에 45.1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11% 정도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5월 세 번째 주에 저점 31.27을 확인하고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부정평가의 경우에는요, 65.6이 지난 5월 세 번째 주에 찍고 떨어지고 있다. 63.4로. 예.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이죠.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만 빼놓고는 전부 부정평가가 높고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요. 여전히 긍정평가가 제일 높은 데는 TK 지역 4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이 호남, 수도권, 부울경 이런 데서 전부 하여튼 높아요. 자, 그리고요. 여성, 남성 모두 부정평가가 높다는 점.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높다고 하는 점.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세세한 디테일한 미세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당 지지도가 되겠는데요. 자, 요 도표를 먼저, 막대기 도표를 먼저 보시죠.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살짝 올라갔어요. 0.3. 그리고 민주당도 0.4 살짝 올라갔고, 조국당은 망했습니다. 2.1%가 빠졌고, 개혁신당은 1.1%가 개혁신당이 올라갔습니다. 자, 요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요. 요 밑에,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옆에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3월 세 번째 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36.5에서 37.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46.1이 2월 첫 번째 주 정점을 찍고, 이제 금년도 기준입니다. 37.0이니까 여전히, 몇 프로입니까? 9%. 그냥 9%죠. 9%가 빠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민주당도, 민주당의 정점 40.9에서 32.8, 10.1%가 빠져 있는 상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걸 보시면요. 요걸 보시면 제가, 차기 대통령감을 보시면 여전히 말이죠. 여전히 이재명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거의 10%, 정확하게는 0.7%가 높아요. 35.6.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이가 살짝 빠지고 있어요. 살짝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전에 대비 살짝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25.9. 그래서 둘의 편차가 10% 정도로 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조국인데, 와, 조국이 아주 일취월장을 하고 있네요. 6.5, 오세훈하고 같아요. 그래서 조국은 빠지고 오세훈이가 좀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오세훈이가 이제 만찬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황교안 비대위하고도 이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또 많이 올랐네요. 5.5. 그리고 홍준표는 망신을 당했네요. 4.1도 푹푹 빠지고 있는데, 홍준표는 말로 보면 정계를 은퇴하라고 할 수는 없고, 대구시장을 끝으로 해서 정계를 은퇴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저질 막말 정치 하는 사람은요, 보수계에서 정치를 떠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돼요. 막말. 그야말로 품격에 맞지 않는 이런 고위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타지말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부적절하다가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이거 6,292원짜리 밥을 먹은 거. 적절하다는 26.4.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1대 국회가 22대 국회가 21대보다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더 잘할 것이다가 40.5고요. 더 못할 것이다는 29.5인데, 그리고 비슷할 거다 22.6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잘할 거다 못할 거다라고 본다면 잘할 거다고 하는 긍정 기대가 약 11% 정도 높은데, 요거 틀림없이 이거 보더라도요, 이거 민주당 진영 측의 과대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자유우파들 전화 오면 귀찮다 뭐 등등 기분 나쁘다 어차피 안 나오는데 끊지 마시고 끝까지 여론조사에 좀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관련해서요, 좀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적합도를 보면 누가 제일 적합하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가 1.1%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은 0.6이 빠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전부 빠지고 있어요. 윤상현까지.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 더 늘어나는 거죠. 무관심층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려스러운 신호다. 그래서 한동훈이 30.2, 유승민이 27.2,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원희룡 7.3, 나경원 6.2, 안철수 4.5, 윤상이 2.3. 자, 그래서 한동훈하고 유승민의 양강 구도로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 국민
이게 이제 3% 차이로 그렇게 양강구도로 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원 중심으로 지금 이제 당원들만 찍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이거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에서 50%까지 민심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380명을 가지고 이제 조사해 봤더니 한동훈이가 여기서 2%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는 이제 유승민하고 양강구도인데 여기서는 양강도 없어요. 아주 단독입니다. 단독. 당원만 선거하면요. 한동훈이가 56.8, 원희룡이가 12.7, 나경원이가 7.3. 예. 그리고 유승민이가 7.3인데 특이한 것은요. 유승민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홍준표 아예 6등 안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홍준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 감정적으로 제가 싫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는 이건 빵점짜리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짜리예요. 그 홍준표 더 이상 아각거리지 말아라. 제가 보기에는요. 홍준표 머릿속에는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도 도움이 돼. 요 작정을 하고서 나오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홍준표는 이제 걷어들여라. 그래서 홍준표 측근들은 말이죠. 이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 요거를 꼭 갖다가 직보를 해라. 예. 뭐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지 입으로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쓴소리를 알아야죠. 자, 이걸 보면 아까 요 앞에서도 자, 요 앞에서도 여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요 앞에서도 홍준표 아예 안 나오잖아요. 홍준표 6등 안에도 못 들잖아요. 여기 국민한테도 6등 안에 못 들고 그 다음에 당원 층에서도 6등 안에도 못 들어요. 예, 요거를 반성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건데요. 이재명도 망신이죠. 지금 당 대표 1년 전에 사퇴하는 거 이거 이재명 용이잖아요. 이재명 용. 부적절해 이게 44.9%, 적절해 41.6%. 3.3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연임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이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1년 전 사퇴 규정을 없애가지고 거기에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단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 예, 최고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 요런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데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도 이제 그만해라. 이런 규정 고치는 장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예, 벌써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갔네요. 예, 자,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정, 문재인을 전효. 그런 게 고민정, 문재인, 윤건영 이게 삼두마차잖아요. 김정숙이 딱 보호하기 위해 방탄 1위 장막 딱 이게 고민정, 그 다음에 윤건영, 문재인 이게 하나씩 나타나요. 엊그제는 윤건영, 오늘은 고민정,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이게 하루 1일 1 담당 관제를 지정한 것 같아요. 계속 이거 홍보하려고 방탄 치려고 요거를 이 전여욱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여욱 의원의 이제 입장문이 이제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민정 기내식 상임위 기대합니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 기내식 사건 참 웃깁니다. 사람들이 김정숙 인도 방문 기억도 거의 잊고 있는데 문재인이 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문재인이 어제 장문의 SNS를 올렸어요. 진실은 짧고 간단합니다. 거짓은 길고 복잡하죠. 딱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제 민망하고 한심스럽다. 초호화식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인이라고 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부끄럽지 않느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도 정부는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니까요. 이미 다 이게 짜져 있다는 거. 현장에서 막 간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요 기사를 보고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예. 거짓은 길고 복잡하다. 그 다음에는요. 기내식이 양식이냐 한식이냐 즉빵이냐 밥이냐의 선택밖에 없었답니다.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고민정도 뭐 특별한 것을 먹은 기억이 없대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다 좋아요. 그런데 왜 6,300만이나 쓴 거죠? 고민정은 3인가 열리면 대한항공에 자료 요청을 하겠대요.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해야죠. 요즘 이코노미도 식단표를 주는 항공사도 있고 비즈 이상은 메뉴판을 줍니다. 예.
자, 이 빈주의상은 메뉴판까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이제 1등석 사진을 올렸습니다. 1등석 사진 하나는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요렇게 이제 친절하게 이 전효국 의원답게 꼼꼼하게 요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석 사진, 이 대한항공 이런 우리 항공사가 이제 홍보하는 이런 자료가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대한항공에 탑승하시는 고객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내식을 서비스에 드립니다. 1등석. 요렇게 딱 사진까지 이제 1등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 이쁘게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부터 식음료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물며 영무인인도 외유인데 정성껏 메뉴판을 만들었겠죠. 대한항공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노무현 추도식에 달도 걸고 온 시계 달고 걸고 온 저 진주 세트도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는지 영수증을 대신하며 내 돈 내산 입증하면 되듯이요. 영부인 단독이라고 쓴 클래스에 맞게 변명도 해야죠. 너절하고 허접한 변명 지거워요. 고민정 의원 상임위에서 영부인에게 감히 대한항공이 기내식 바가지 씌웠는지 꼭 밝혀내시고요. 그래서 이 김정숙이의 그러니까 이 귀걸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김정숙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요게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김정숙 브릿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슈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 요거를 어디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요거는 기록관에 넣는지, 지가 가지고 갔는지, 요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문재인을 직격한 것이고요. 요번에는 뭘 했느냐. 이제 김정숙. 자, 기내식 김정숙 민망한 건 국민이라고 이것도 문제예요. 자, 이거는요. 입 굿딱 뭉개버린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구차하고 구질로 인한 변명 요지는 1. 김정숙은 특별한 기내식을 먹지 않았다. 이게 6,292만 원. 2. 문제가 있으면 문제부나 대한항공이다. 예, 대한항공이 김정숙에게 바가시를 쳤다는 거냐? 그러면 3. 김정숙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 간 것이다. 이것이 억지고 간 정숙이 모습? 예. 자, 4. 외교도 잘 모르는 아내가 남편 없이 왜 이런 힘든 여행을 하고 싶었겠나? 김정숙이 남편 제끼고 대통령 행사한 요 사진들. 요걸 보면은 이 문재인이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뭉개버린 왈. 너무 민망하고 한심하다네요. 진짜 민망한 건 아니라 진짜 민망한 건 이 나라 국민입니다. 뭉개버린 정숙이 인도 일정표를 올렸답니다. 긴 말 안 하고 한마디만 하죠. 됐고 메뉴판 올려요. 딱. 그래서 이 김정숙이가 싫어해? 웃기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웃기고 있다. 자, 그래서 요 김정숙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이 전용기를 타고 왔는지, 그리고 김정숙이가 정상회기를 얼마나 즐겨했는데 이거를 가기 싫어하는 것을 등 때문에 밀고 갔다고 거짓말도 하지 마. 요 얘기를 지금 전효국 의원이 블로그 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린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야, 문재인이 거짓말해도 이건 심하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김정숙이가 정상회교 외국 관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공짜 여행인데 전부 국민 혈세를 지금 갔는데, 자, 요걸 보십시오. 딱 이 전용기 인도 갈 때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전용기 휘장까지 전용기를 타고 간 겁니다. 이게 김정숙이의 실체예요. 이게 김정숙의 정당한 실체. 그리고 김정숙이가 얼마나 정상회견을 즐겼느냐. 지가 사열해요. 지가 사열을 대통령은 게 지가 한다니까요. 요렇게 정상회견을 즐거워하는데 뭐 등 떠밀려서 갔다고 이렇게 지금 전효국 의원이 하는 거. 이거 보십시오. 이 꼴.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이 꼴 사진 한 장. 이게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김정숙이의 정상 외교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김정숙이를 문재인 저 멍청이가 뒤로 뭐 등 밀어서 보냈다고 웃기고 있어요. 국민이 이런 문재인을 보는 게 참 민망스럽고 참 한스럽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아주 전효국 의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그 김정숙이가 배현진을 고소한다. 윤건영이가 이 발언했지 않습니까? 요것을 직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양산 제목이요. 김정숙이 배현진을 고소한다. 이렇게 해서 양산 반응이 북한 김여정급입니다. 기내식 6,300만 원 먹어치웠으니 기운도 남다는 듯 부들부들 떨며 다 고소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고소인은 김정숙이 직접 한답니다. 법적 검토를 한 거친 뒤에
대상을 가려낼 것이 합니다. 물론 영수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겠죠. 그리고 김정수 특검법 발의한 윤상현 의원, 문재인이 셀프 실토로 영부인 단독 외교 운운한 게 화근이었죠. 히히. 여론이 부글부글 들끓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만만하게 보자고 안 했던 윤건영이 시켜서 국회 소통관에서 협박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대통령도 안 갔는데 대통령 휘장을 딱 붙이고 대통령 놀이한 김정수. 그런데 알고 보니 영부인에게는 그냥 도종환이 수행했다는, 그냥 비행기만 타면 나는 도종환이 비서도 좋아. 예, 오늘 윤건영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 급조된 데다가 황망한 상태더군요. 일단 겁박부터 하고, 그러나 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고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양산 붕괴로 인해 고민이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소 고발한 즉시 문간에도 100% 까야 하거든요. 6,300원어치 기내식이 그렇게 분하면 대한항공증과 계약서부터 내끼 메뉴에 뭔 술을 마셨는지, 기내 면세법을 구입했는지, 겨우 48만 원이 책정된 독소리는 일관지와 잡지뿐인데 그래도 독서? 히히, 김정숙이 절대 고소 못합니다.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되멜다의 상자가 열리는 것, 제일 무서운 사람이 김정숙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블로그에 전혁 의원이 비판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짤막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회 의원 이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가족이 내놓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고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고로 통해서 가족이 내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추정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경찰은 이 생활고에 따른 이런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족들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은 저희 부친께서 5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뭐 야당이지만. 왜냐, 부고 내는데 생활고를 극단 선택했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은 심정지 상태였다, 그래서 심장병이 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 극단적 현장에서 이제 그 남겨놓은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인들한테 보낸 메시지. 이거를 보면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생활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가족에게 잘 좀 부탁한다. 예. 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남은 가족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지인에게 보낸 메모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푸드코트를, 그러니까 이제 일산에 있는 킨텍스 안에 푸드코트에서 매장을 운영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 이 선택을 하기 전날 8시 전까지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마셨는데 안 들어오니까 아들이 자기 주차장, 아버지가 잘 세워놓는 주차장 연근을 돌다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게 됐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활고가 어느 정도나 되나 이제 저도 궁금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방송에 이제 신뢰성을 더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쭉 찾아봤더니 정말 생활고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재산이 한 1억 원밖에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이제 이 재산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 신고가 한 2022년 당시 이제 그야말로 1억 한 2천여만 원 예금이 말이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자체도 별로 없었다. 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재산 재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걸 보면은, 예, 생활고로 인한 그 극단적 선택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산이 말이죠. 재산이 1억 원이 살짝 넘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은요, 재산 내역을 보면 1억 5,042만 원으로 이 정부에 신고한 게 딱 그거밖에 안 돼요. 1억 5,042만 4천 원. 그래서 고향 일산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1억 9,800만 원, 자동차가 스포티지 2,100만 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소유 예금이 1억 5,918만 4천 원, 증권이 662만 7천 원, 그리고 본인 자녀 채무가 2억 3,336만 400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고가, 그래서 제가 지병도 있고 생활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견디자 못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추미애 남편 옛날서부터 이 장관할 때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변호사잖아요. 이제 변호사,
서성환 변호사인데 이게 정읍 자기 고향에 가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정읍에 가서 봉사하면서 떨어져서 샀어요. 이게 서성환 변호사.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다른 뭐 지인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서 요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 지인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서 같이 이제 한 그 사무실을 쓰는 요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아들 그 문제가 이제 이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그 특혜 이제 휴가 문제 과연 뭐 이 남편이냐 부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본인이냐 뭐 등등 뭐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왜 정읍에 혼자 사냐 이런 많은 의혹과 추측과 뭐 등등 많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좀 이 그 부부관계가 좀 원만치 못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뭐 남 부부관계가 뭐 원만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그건 뭐 관심사항이 아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못지 않게 윤회도 굉장한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위직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남편 얘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이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